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품을 차는 호화 취향이 잇따라서 논란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호화 요트에 러시아에서 수입한 말, 또 명품 시계, 호화 별장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김정은의 벤츠 사랑은 아주 유명합니다. 지난 2012년 김정은이 차에 탄 장면을 공개하면서 모델명까지 알려져 화제가 됐던 차량이 바로 벤츠 SUV죠. 경호 문제로 열차를 주로 이용했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지방 방문에도 이 SUV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독일에서요 제작된 신형 방탄 벤츠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경호팀의 특별 주문으로 독일 벤츠사에서 몇 개월 동안 특수 제작을 거쳐서 완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량의 좀 특징을 볼까요?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포탄에도 견고한 방탄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타이어 펑크가 나도 시속 100km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차량 내부에는 냉장고까지 설치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고급 승용차 등 사치 품목을 대북 수출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북한은 합법적인 절차로는 이 벤츠를 평양으로 들여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일반적인 무역거래 물품으로 위장해서 중국 세관을 거쳐 벤츠를 반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이가? 오늘 먹어? 뭐 사다가 놓고 뭐 연결로만 이제 갖다가 어디다 하고 이제 언제 그거 생각해서 뭘 이래전 조용히 뭐 기대하고 안 가서 뭐 낭기대고 했고 뭐 했지 뭐. 뭐이가? 어? 기침에 나고 기관지도 없고 뭐 학교 가는 거 아니네, 너? 엄마 알아서 학교 안 갈 것 같아? 나도 안 갔구나. 아이고, 못하네. 이거 2,000원만요. 나 1,000원에 싸우겠으면 싫어하겠습니다. 500원만 더 주면 줘서 캔디 물이 이러면 값이 없다고. 더 있어놨어. 이거인데 무슨? 더 700원이. 네, 내가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한 번도. 알겠어? 네, 북한 7차 노동당 대회가 끝난 뒤에 평양을 취재하고 돌아온 외신 기자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주민들과 달리 북한의 상위 1%는 서울의 상류층처럼 살고 있다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평양에서의 상위 1%의 삶을 평해튼이라는 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틴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5일에 르포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북한의 1% 평해튼에서 운치 있는 삶을 즐기다라네요. 평해튼이라는 말 뭡니까? 작년 11월에 예. 북한 대동강변의 미래 과학자 거리라고 고층 건물 몇 층이 들어서서 거리가 조성했어요. 그때 그걸 본 평양 시내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단체자들이 평양과 뉴욕 맨해튼을 합쳐서 합성어로 평해튼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랍니다. 이 말의 어원을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한 관리들이
이런 말을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보편하게 써서 평해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저희 뒤로 이제 보는 네. 이 빌딩들이 바로 그 고층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지금 이곳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북한 상위 1%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 모습이 좀 어떻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 2000년대 중반부터 저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다 씁니다. 그 북한의 평양에 가면 왜 우리를 폐쇄 국가라고 하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빼놓고 사실 다 씁니다. 일본 JCB 카드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DHL 이런 편의점 그 특송 화물 운송업체도 다 있고요. 평양에 있고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최고위층과 관련된 자녀들이라든가 그 사람 본인이라든가 그 관련된 일을 대외 무역인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해서 한 끼에 한 우리 돈으로 5만 원 저녁 그 우리 가족형 레스토랑 뭐 이런 예. 식으로 하는데 북한에 5만 원이면은 웬만한 그 근로자들 보름치 한 달 지봉급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단위에 비해서 얼마나 고급스러운 생활을 한다. 그리고 평양 시내에 이른바 고위층 자녀들 중에 이른바 컨버터블 카라 그러죠. 예. 이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그 10대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북한의 상위 1%라고 예. 하면 이제 돈주를 말하는데 이들이 이제 당군의 고위 간부거나 좀 이들과 이제 결탁한 장사꾼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 체제를 얘기를 할 때 북한의 고위 엘리트층, 북한의 고위 엘리트층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죠. 평양 인구가 지난 3월 추산을 한 28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고위층인데 평양은 북한의 다른 도시하고가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요. 외부인이 평양으로 이사를 잘 못 오고. 그러니까 평양은 계속해서 김일성 시대부터 대를 이어서 사는데 북한 고위층들의 권력 형태가 뭡니까? 항상 겸직을 하고 있죠. 노동당 뭐에 뭐 내각에 뭐에 항상 겸직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겸직이 결국은 김정은한테는 충성을 하고 김정은은 그들한테 엄청 특혜성. 그러니까 평양 배급제 시절에도 평양은 배급 양이 품질과 양이 다를 정도로 해가지고 예. 본인들의 굳건한 어떤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죠. 거기에 소속된 인사들이 지금 1%에 사는 그들을 바로 그들이죠. 예. 뭐 상위 1%는 이렇게 화려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나머지 99%는 굉장히 뭐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있죠.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기본적으로 저 건물 뒤편에 보면은 굉장히 구시가지. 저 건물 자체도 저런 건물 자체도 전력이 굉장히 공정하게 봉급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인민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예.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 어떤 배급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생긴 게 장마당 세대죠. 장마당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을 못 하지만은 불만이 굉장히 많죠. 표현을 하면 굉장히 극악한 처벌이 오니까 그걸 수십 년 동안 체화됐으니까 소극적 저항으로 어떤 그 감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체념하는 모습이 강하죠. 예, 사실상 이제 상위 1% 돈주라고 불리는 부유층이 사실상 북한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봐야 하는데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도 이제 경제 관료를 좀 우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승진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년층 중에 대표적인 내각 총리인 박봉주 내각 총리가 퇴진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어요. 나이가 78인데 이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는 바는 없나요? 이 박봉주라는 사람이 남해 청년화학 그 기업소라는데 이 당 책임 비서를 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평안남도 평양 인근 안주라는 곳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인데 굉장히 나름대로 잘했던 어떤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던 인사인데 이번에 박봉주를 내각 경제 분야 책임자로 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승자의 독배를 마셨다,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5년 동안 당신이 모든 거를 북한 경제를 이끌어봐라 라고 했는데 5년 후에 이번과 같은 총화 사업을 벌이겠죠. 실패했을 경우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주도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라 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김정일 시대 때 화폐개혁 때 실패한 이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었던 박남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한테 똑같은 역할을 줬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공개 채용을 2010년도 3월에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이 현상이 5년 후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거의 없는 거죠. 예. 뭐 이른바 이제 평해튼이라고 불리는 이제 상위 1%의 삶.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한 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굉장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지금 북한의 전력난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아마 사진이 한 장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북한은 지금 보시죠. 이 역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섬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북한이 전기가 저만큼 없는 거죠. 지금 근데 가운데 점 하나가 평양이죠. 저 정도로 북한의 전력난이 심하죠. 평양 예. 자체도 앞서 어떤 맨하탄이라는 데도 전격 전압이 안 들어옵니다. 전격 전압이 안 들어오고 굉장히 저전압이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예. 공장이 잘 안 들어가고. 지금 이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지금 북한 99%는 컴컴한데 평양, 저 점으로 보이는 1%만이 화려하게 빛나고 평양도 있습니다. 저것이 밤에 예. 이제 일모르에 아침 해 뜰 때까지 저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노동당 간부들이 사는 모란봉 구역이라든가 지금 어떤 대동강 구역이라든가 이제 북한의 어떤 고위층들이 사는 데만 위주로 저렇게 오고 나머지 이쪽에 이 평양 외곽 쪽은 아주 극사로 저녁에 한 4시간 예.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의 전력난이 우리 1980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1980년도 기준에 2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주한 기자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